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배웠던 동적 평형, 가역 반응, 브랜스테드 산염기, 물의 자동 이온화, pH, 산성 염기성 이런 개념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둔 물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일정 시간에 증발하는 물 분자수와 응축하는 물 분자수를 비교하시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약간 주의 깊게 봐야 할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찝어보시겠어요? 이 영상 멈추고. 다 찝어보셨나요? 그럼 뭘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동적 평형이랑 물인 것 같습니다. 저의 동적 평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역반응과 정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기서는 물의 그 증발이랑 응축에 대해서 한 건데, 만약에 증발을 정반응이라고 친다면 응축은 역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동적 평형이라 그랬으니까 물의 증발과 응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즉, 증발하는 물 분자수와 응축하는 물 분자수는 이런 분자를 만드는 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으므로 둘의 수도 역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용매와 용질이 충분히 녹아 동적 평형에 있는 용액에서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역시 동적 평형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의 반응은 용질의 용해와 석출이 있는데 이것도 서로 정반응, 역반응 관계잖아요. 그런데 동적 평형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적 평형에서는 용매에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와 용해에서 석출되는 입자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이번 문제는 문제가 두 개가 있네요. 1번에 보면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자. 여기서 봐야 될 점은 가역 반응입니다. 제가 저번에 되게 강조했던 말한 게 있는데 가역 반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네, 바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평행되어 있는 그런 기호였죠. 그러니까 1번 답을 적을 때는 그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 아이오딘과 수소의 비율을 맞춰봅시다. 자, 수소는 지금 2가 붙어 있고 아이오딘도 2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오딘과 수소는 1이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쓸 때 아이오딘과 수소 앞에는 1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이렇게 됩니다. 2번을 풀어봅시다. 밀폐 용기에 아이오딘과 수소를 넣고 반응시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용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모두 써보자. 자, 여기서도 동적 평형이 되게 중요한데 동적 평형이 뭔지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만 일어나지 않고 둘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뭐 한쪽이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수소, 아이오딘, 그리고 아이오딘화 수소, 이 모든 물질들이 밀폐용기에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죠.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도 문제가 2개가 있네요. 다음 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를 각각 타주시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 기억나시나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는 수소 이온이 주고받았을 때 나오는 그런 정의죠.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은 산, 받는 물질은 염기. 그걸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첫 번째 화학식을 봅시다. 아세트산과 물의 화학 반응식인데, 보시면 물이 원래 H2O였다가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하나가 더 생겼죠. 이 말은 물이 수소 이온을 받았다는 거니까 여기서의 물은 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아세트산은 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산은 아세트산이고 염기는 물입니다. 아, 근데 저 CH3, COOH 이게 아세트산이라고 미리 알아두었으면 문제 풀기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름에 아세트산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물만 특이하다 뿐이지 대부분의 물질은 산이거나 염기거나 하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메틸아민과 물의 반응식입니다. 여기서는 물이 첫 번째와 다르게 수소 이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되었죠. 그 말은 물이 수소 이온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이 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메틸아민은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산은 물이고 염기는 메틸아민입니다. 왜 이렇게 이가 커지게 됐지? 저기 오타가 나가지고 2번째 문제는 막 H2O인데 2가 엄청 크죠. 이게 잘못 쓴 건데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쓰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저 같은 약간 나쁜 예를 보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개념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약간 개념을 이용해서 좀 풀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섭씨 25도에서 0.1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pH와 pOH를 각각 구하시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0.1몰이라는 것과 pH와 pOH가 뭐였는지 빠르게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한 거고요. pOH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지금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수산화 이온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산화 이온이 이 용액에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용액이 0.1몰이니까 일단 수산화 이온도 역시 0.1몰 또는 10의 -1제곱몰이겠죠. 그리고 이 농도를 pOH 공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대입한 거니까 계산을 하면 1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막막해질 수가 있는데 이때 기억나야 할 개념이 이겁니다.
pH 플러스 pOH는 14. 이것만 있으면 덧셈 문제로 pH를 알 수 있겠죠. pH는 14-1, 그러니까 13입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pH는 13이고 pOH는 1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념 위주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건 진짜 개념 위주 문제라서 좀 더 심화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